재능 있는 축구 선수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지만 운명이 당신에게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특권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산으로 물려받은 부, 매력적인 외모, 그리고 축구 경기장에서의 성과와 상관없이 스타로서의 삶을 살 기회까지 말이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스포츠가 당신에게 부과하는 의무 때문에 이를 증오하게 될까요? 오늘은 축구를 증오하게 되고 27살이라는 나이에 스포츠계를 떠난 한 천재 선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 축구의 차세대 왕자로 불리던 다니엘 다 크루즈 카르발류, 더 잘 알려진 이름은 다니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가장 대담한 상상 속에서나 꿈꿀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엄청난 부를 가진 집안이었고 그는 리스본 중심부에 위치한 저택에서 자랐습니다. 그 거리는 구치, 카티에, 루이 비통, 그리고 프라다 같은 브랜드 매장이 줄지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다니가 이러한 부티크들의 단골 손님이 되도록 신경 썼습니다. 9살이 되던 해 그는 포르투갈 남부에 위치한 고급 호텔과 요트로 유명한 반도 트로이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스본의 축구클럽 스포르팅의 한 관계자가 같은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다니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는 다니에게 클럽의 유소년 팀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니는 이를 받아들였고 그 후 9해 동안 그 아카데미에서 자신의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포르투갈 18살 이하 청소년 대표팀에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킹과 누누 고메스 같은 선수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대회 첫 경기에서 그는 프랑스를 상대로 골을 넣으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고 독일과의 결승전까지 팀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승전에서 포르투갈은 경기 초반에 골을 허용했지만 끝내 동점을 만들고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유럽 챔피언이 된 후 다니는 새로운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성인팀에서 첫 4경기를 치를 기회를 얻었습니다. 팬들이 루이스 피구와 함께 뛰는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피구가 스포르팅을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다니가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름에는 2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피구가 마침내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습니다. 둘째, 다니는 스포르팅에서 더 큰 책임을 맡을 준비를 하며 20살 이하 팀들이 참가하는 세계 청소년 챔피언십에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별리그에서 그는 매 경기마다 골을 넣으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기에는 네덜란드를 상대로 한 골과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넣은 유일한 골도 포함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이 결승까지 갈 것처럼 보였으나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2장의 레드카드와 경기 마지막 순간에 내준 골로 인해 팀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리 결정전에서 다니는 또다시 골을 넣었고 이 골은 팀의 승리를 확정짓는 결정적인 골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니는 대회에서 3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으며 최고의 선수 순위에서 2번째 자리를 차지해 특별한 상을 받았습니다. 스포르팅에서 루이스 피구의 후계자로 기대받으며 돌아온 다니는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팀 감독이었던 카를로스 케이로스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갈등은 다니가 원정 경기를 위한 비행기를 놓친 날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비행 시간에 늦게 일어났을 뿐 아니라 자신이 경기에 호출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로스 감독은 이러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고 다니를 다시 18살 이하 팀과 훈련하도록 내려보냈습니다. 감독의 차가운 태도는 다니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의 에이전트는 곧 스포르팅 경영진에게 다니가 팀을 떠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웨스트햄으로 임대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에 도착하자마자 다니는 영국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경기력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주목받은 것입니다. 이미 숙련된 모델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던 그는 데이비드 베컴과 자주 비교되었으며 심지어 해리 레드냅 감독은 다니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내 아내가 그를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어. 나조차 그를 훈련시켜야 할지 아니면 그냥 그와 함께 자야 할지 모르겠어. 다니는 반문화를 사랑했고 반문화도 그를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지 몇 달 만에 19살의 젊은 축구 선수는 사회생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패션쇼 초대, 영화 시사회, 그리고 브래드 피트, 브루스 윌리스, 케이트 모스와 같은 유명 인사들과의 만남까지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집중력을 잃었다고 탓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햄에서의 초기 기간 동안 다니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는 클럽 데뷔 경기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유일한 골을 넣었으며 이후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는 마라도나를 연상시키는 환상적인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팀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기 관중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젊고 화려한 선수인 다니를 보러 온 여성 팬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니와 같은 공격진에 있었던 이안 도위는 완전히 상반된 외모로 더욱 주목받았으며 언론은 그들을 미녀와 야수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가 클럽에서 첫 2달 동안 완벽한 시기를 보낸 것처럼 보였지만 상황은 곧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같은 해 웨스트햄은 2명의 젊은 선수인 프랭크 램파드와 리오 퍼디난드를 영입했습니다. 그들의 프로 정신과 훈련에 대한 헌신은 다니의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니는 할 수만 있다면 아마 모든 훈련을 빠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시즌 휴식 기간 동안 팀이 스페인으로 떠났을 때 발생했습니다. 레드넵 감독은 다니에게 낮에 잠시 호텔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했지만 그는 다음 날에야 돌아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어깨에 수건을 두른 채 슬리퍼를 신은 그의 모습은 영화 배우를 연상케 했습니다. 레드넵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마치 영화 배우처럼 보였어요. 다니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밤새 한 여자와 아니면 2명이나 3명과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컸죠. 영국으로 돌아온 후 다니는 첫 번째 훈련에 불참했고 언론에서는 그가 나이트클럽에서 포착된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엄격한 태도로 유명한 해리 레드넵 감독은 다니를 시즌이 끝날 때까지 리저브 팀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모론이 시작됩니다. 다니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클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국가대표팀 감독이 그에게 유로 대회 출전을 약속하며 현재의 활약을 계속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레드넵은 이미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잔류가 확정된 상황에서 다니를 더 이상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의 판단은 클럽이 다니를 완전 영입할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점과 만약 다니가 계속 좋은 활약을 보인다면 다른 클럽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감독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고 시즌이 끝난 후 이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런 실패로 인해 세상은 다니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을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림픽 출전 명단에 포함되었고 3위 결정전에서의 패배와 브라질에게 5대 연기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로 진 경기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한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로 요한 크루이프였습니다. 이 전설적인 선수는 대회의 분석가 중 한 명으로 활동하면서 다니의 잠재력에 깊이 감명을 받았고 자신의 옛 클럽인 아약스의 다니의 영입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아약스는 크루이프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결국 다니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아약스 경기에서 다니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인저스를 상대했습니다. 비록 경기 내내 90분을 소화하지는 않았지만 다니는 2골을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같은 대회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교체 투입된 다니는 추가 시간에 놀라운 골을 터뜨리며 아약스를 중결승에 진출시켰습니다. 그러나 중결승에서 유벤투스에게 패배하며 결승 진출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리트마넨, 오베르마르스, 지단, 크리스티안 비에리와 같은 스타 선수들과 함께 새로운 팀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니가 진정으로 축구 스타의 길로 접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능성을 가장 했던 사람은 바로 요한 크루이프였습니다. 크루이프는 다니의 잠재력을 확신한 나머지 자신이 전설적인 선수 시절 사용했던 14번 유니폼을 다니에게 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번호는 영구 결번 상태였기에 더욱 상징적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다니는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어 1998년 월드컵 예선을 위해 팀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그의 성공적인 행보를 증명하는 또 다른 계기였습니다. 다음 시즌 역시 다니에게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다니는 유럽 축구 연맹컵에서 우디네세를 상대로 아약스의 유일한 골을 기록하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벌 팀인 페예노르트와의 경기에서도 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아약스는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이는 다니의 선수 경력에서 첫 번째 리그 우승이었습니다. 그 시즌은 눈에 띄는 순간들이 없었고 다니는 자신의 추진력을 잃었으며 여름에 한 번만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었다. 클럽에서의 3번째 시즌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경기장에서 보냈지만 어쩐지 단 한 골만을 기록했다. 이는 몇 년 전 요한 크루이프가 그를 클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와 비교했던 선수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되돌아보면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의 축구 외적인 삶이 그의 경력을 계속해서 방해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어느 날 루이 반 할은 다니가 네덜란드어를 배우도록 애썼다. 3년이 지났지만 다니는 여전히 수업을 피하고 있었다. 결국 반 할은 그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젊은 금발의 여성 교사를 고용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결국 반 할은 다니가 그녀와 저녁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를 진지하게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다니의 마지막 시즌은 예상대로 꽤 평범했다. 우승 없이 몇 번의 부상과 도시 생활에 빠지면서 한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균형을 무너뜨린 채로 다니의 경력은 분명히 리셋이 필요했고 23살이 된 그는 고향인 리스본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놀랍게도 그는 스포르팅이 아니라 벤피카에 합류했다. 그의 감독은 조제 무리뉴였고 사실 그들과의 관계는 매우 좋았다. 하지만 부상을 안고 클럽에 도착한 다니는 팀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무리뉴가 곧 해임된 후 그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겨우 5경기를 뛰었던 다니는 이 이적이 실수였음을 깨닫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우연인지 아닌지 또 다른 전설적인 축구 선수인 파울루 푸트레는 다니의 열렬한 팬이었다. 푸트레는 자기가 이끄는 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스페인 축구의 최고 리그로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다니의 에이전트와 협상하여 그를 그들의 승격을 위한 전투에 합류시키기로 설득할 수 있었다. 아틀레티코로 이적한 지 몇 달 후 다니는 국가대표팀의 친선 경기 명단에 포함되었고 그 당시 그는 그것이 그의 국가대표팀 마지막 호출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시즌의 첫 절반은 실패로 끝났지만 다니는 아틀레티코의 경기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젊은 페르난도 토레스와 공격에서 호흡을 맞추며 그들은 클럽이 프리메라로 복귀하는 길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그러나 시즌이 끝날 무렵 테네리페와 동일한 점수를 기록한 아틀레티코는 골 득실차에서 밀려 둘째 리그에 남게 되었다. 이것은 다니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는 결코 또 한 해를 둘째 리그에서 보내야 한다고는 상상도 못했다. 첫 번째 시즌에는 팀이 겨우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었다. 문제는 너무 많아서 다니는 한 인터뷰에서 아틀레티코에서 첫 번째 경기를 앞두고 팀이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의 타이어가 모두 바늘로 찔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일을 회상했다. 그것은 시즌 전반기 성적에 불만을 품은 팬들의 분노가 표현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시즌에는 변화가 있었고 아틀레티코는 거의 경기를 지지 않으며 뛰어난 경기를 펼치기 시작했고 리그 다른 팀들에 비해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니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여주었고 마침내 일이 제대로 풀리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했는데 그 이유는 클럽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의 암울한 시기를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니 자신에 의하면 그는 클럽 회장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장은 다음 시즌에 대한 미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이스 아라고네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그를 해고하고 스스로 감독 자리를 맡으려 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가 그런 일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선수들의 급여를 삭감하려 했고 이는 당시 개인 비행기를 타고 생트로페 파티에 참석하고 수천 유로를 소비하며 악명 높은 명성을 얻었던 다니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으세요.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니가 급여 삭감을 거부하자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클럽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수와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심리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니는 벤치에 앉혀져 그가 경기장에 나갈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워밍업을 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클럽에 남아있는 것이 참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클럽이 일부 리그로 복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티코는 그에게 시즌 동안 단 12경기에서만 출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가 90분을 모두 소화한 경기는 한 번도 없었고 단 한 번만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다니는 경력 내내 동기부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결코 축구의 진정으로 사랑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엄청난 재능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스포츠에 대한 그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자신을 축구에 전념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특히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경기장의 조명보다 카메라 플래시의 빛이 훨씬 더 끌렸던 그가 말입니다.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어려움과 압박을 견디며 세계적 수준의 운동선수로서의 경력을 이어가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을 텐데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던 다니에게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의미를 찾기 위해 애쓰던 그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클럽을 찾았을 때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당시 그의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전의 사건들로 인해 급작스럽고
충동적인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정처럼 보입니다. 겨우 27살에 다니는 프로축구 경력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때 그는 천재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싸울 힘도 잃고 지쳐버린 사람처럼 축구를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해는 다니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때 그는 축구를 미워한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축구는 그를 유명하게 만든 스포츠였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의 스포츠였습니다. 축구를 떠난 후 잠시 그림자 속에 있었던 그는 결국 텔레비전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이는 한때 레드냅이 제안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포르투갈 텔레비전에서 축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축구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경기에 압박 없이 나는 갑자기 축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나는 축구를 바라보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내게 설명하려 했던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옳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이 얻은 놀라운 삶을 깨닫지 못한 또 하나의 버릇없는 젊은이가 되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제 감정은 혼합되어 있지만 누군가가 자신이 살아보고 싶은 꿈에 그렇게 무관심한 모습을 보는 건 분명히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 선수에 관한 특이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처음 오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채널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